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속으로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노년기의 남성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7가지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갑작스럽고 생소한 말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단순한 금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후반부를 보다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깊은 통찰과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몸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고 혈액의 흐름은 느려지며 면역력 또한 예전 같지 않죠. 이런 변화는 단지 몸의 일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성생활까지 삶의 전반에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특히 65세를 넘긴 남성이라면 무심코 지나친 선택 하나가 건강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경고들을 가볍게 여기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러한 실수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7가지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중 5번째 실수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이 정도쯤은 나이 들면 다들 겪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며 불편함을 애써 외면한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노년의 남성들이 몸의 변화를 그저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무심함은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줄어들거나 발기가 원활하지 않은 증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때때로 심장질환, 당뇨, 혹은 호르몬 이상처럼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건강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발기부전을 경험한 남성의 경우 3-5년 이내에 심장마비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 남성보다 무려 50%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얼마나 분명한 경고입니까? 몸은 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성관계를 가질 때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에 압박감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성관계 도중 심장마비를 겪는 사례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꼭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성기능에 대한 고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와 진지하게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발기부전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 절주, 그리고 식습관 개선 또한 성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당뇨약 등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중인 약물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대체 가능한 옵션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년의 시작점입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 때문에 섣부르게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용히 깊어지고 인간관계는 서서히 가늘어지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하나둘씩 느슨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직장을 뒤로한 채 은퇴의 문턱을 넘어서면 많은 노년의 남성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독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밤의 정막보다 더 무겁고 때론 벽처럼 마음 앞을 막아섭니다. 바로 그때 다가오는 친절한 말 한마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이름 하나가 허전한 가슴을 부드럽게 건드립니다. 그 다정한 환대는 오래된 상처 위로 새살이 돋는 듯한 기분을 주죠. 그렇게 시작된 온라인 인연, 마치 운명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그는 어느 날 만남 앱에서 40대 여성이라는 이름표를 단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밝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듯 보였습니다. 몇 주의 온라인 대화 끝에 드디어 마주 앉게 된 날, 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고 그렇게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기울어갔습니다. 그러나 2달 뒤 그녀는 갑작스러운 수술비와 사업자금이 급하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청했고 김 선생님은 주저없이 송금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김 선생님의 마음은 찢는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이렇듯 외로움과 성적 욕구가 결합되는 순간 이성은 자주 그 힘을 잃습니다. 노년층을 노리는 디지털 사기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데이팅을 통한 사기 피해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건 아닐까?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털어놨다가 비웃음이나 질책을 들으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 상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적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 불행의 문은 슬며시 열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건 정상이 맞을까라는 냉정하고도 명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한 성관계의 경계심을 잃는 것. 이 나이에 무슨 임신 걱정이야 하며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성병 감염률은 최근 10년 동안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70대 초반, 혼자만의 시간을 길게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새로운 연인을 만나 설레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극심한 통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성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약해진 면역체계는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고 치료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 만남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통화를 먼저 진행하고 만남은 반드시 밝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금전적 이야기는 섣불리 꺼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안전한 성관계는 필수입니다. 콘돔 사용은 기본이며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솔직하고 성숙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숨길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셋째,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정기적인 운동은 체력을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역시 필수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노년기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더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돌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외로움 속에서 섣부른 결정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노년기에도 성적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울 것이 아닌 삶의 활기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과 재정,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까지 뒤흔드는 무모한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진정한 자존심은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검증되지 않은 성기능 개선제나 약물에 무턱대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켜면 잃어버린 남성성 되찾기, 청춘의 정력 부활 같은 광고 문구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치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된 이 유혹들은 노화의 문턱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정조준합니다. 성기능 저하는 노년의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름도 생소한 천연 보조제, 비밀의 약초, 특허받은 남성 회복제 같은 것들에 손을 뻗습니다. 문제는 그 대다수가 철저한 검증 없이 유통되며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박 사장님은 한 블로그에서 추천한 자연유래 성기능 강화 보조제를 주문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는 쓰러진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사 결과 그 보조제에는 비아그라의 주요 성분인 실데나필이 과다 함유되어 있었고 박 사장님이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연산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두 알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의 말은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단 한 번의 무심한 선택이 생명을 위협할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처방약이라 해도 지침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한 알로는 효과가 없어서 그냥 두 알 먹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서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성기능 개선제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용량 하나의 차이만으로도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심리적인 의존성이 서서히 깊어집니다. 약 없이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처음엔 단순한 보조였던 것이 점차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 약 없이 성생활 자체를 회피하게 되거나 위축된 자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첫째, 성기능 저하를 느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증상이 단순히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다른 질환의 신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설사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판단에 의한 복용량 증가는 절대 금물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셋째, 약물 없이도 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적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세요.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혈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절주와 금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일은 느리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의 길입니다.
넷째,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좀 예전 같지 않아. 이 한마디를 터놓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는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성기능의 문제는 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건강한 노년의 성생활이란 단지 기능의 회복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아끼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 그것이야말로 당신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노년기의 삶은 많은 것이 변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퇴보나 결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은 조금 느려지고 접촉의 리듬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한 교감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관계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이 잦아든 자리에 더 섬세하고 배려 깊은 스킨십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친밀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손을 잡아줄 때 나는 충분히 행복해. 이런 고백 하나가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기능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몸의 퇴화가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리듬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보다 강한 언어로 전해지는 정서적 소통이자 서로를 향한 애정의 깊이를 확인하는 가장 사적인 방식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는다면 노년기의 성생활도 여전히 충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약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 전반의 조화로운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 성적 대화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첫 해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세상과의 끈도 함께 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 앉아 나누던 사소한 대화, 점심시간의 농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는 집안의 벽 사이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성생활에 관한 고민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나이 들고 이런 얘기하면 다들 비웃을까봐 겁났어요. 이 말은 65세의 이 씨가 조용히 내뱉은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침묵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결코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비슷한 외로움과 침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를 넘어서 치명적인 건강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 높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3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 운동 부족보다도 더 강력한 사망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에 관한 문제는 더욱더 입을 열기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성욕이 줄어들거나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정보에 기대거나 문제를 방치하게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건 파트너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성적 욕구나 변화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오해는 커지고 이해는 멀어집니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표현이 사라지면 그 사랑조차 의심받기 쉽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 교수는 말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 문제 중 절반 이상은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그 대화 자체를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과 침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이후에도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에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늘겠지만 외로움을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까운 지역의 취미 모임, 서예나 등산, 합창단, 도서 토론회 같은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봉사활동이나 종교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의 교류는 더욱 깊은 공감과 위로를 안겨줍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이 한마디에 위로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립은 조용히 스며들지만 따뜻한 관계는 소리 없이 삶을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그 밝음은 다시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당신이 먼저 용기 내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습니다. 고립을 깨고 삶을 다시 연결하는 길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노년층을 위한 성건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소, 복지관,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좌를 열고 있으며 이런 자리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또래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삶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용기 내어 넘을 때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요즘엔 손을 잡아주는 게 더 좋아. 혹시 불편하거나 민감해진 부분은 없었어?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정한 질문으로 대화를 열어보세요. 성적 욕구에 대한 솔직한 표현은 결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위한 배려입니다. 넷째,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상담사, 부부상담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병원이 노년층 전용 성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며 상담과 진료가 한층 자연스럽고 세심해졌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전문적으로 다뤄주는 이들과의 만남은 의외로 빠르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동이 어렵거나 바깥 활동이 줄어든 요즘 화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 SNS는 중요한 사회적 생명선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작은 터치 하나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은 고립이라는 어둠 속에 환한 창을 열어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성생활처럼 민감한 주제일수록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을 통해 삶의 온도를 다시 높여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고정관념에 얽매여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77세의 박노인은 한 여성을 만났을 때 진심 어린 설렘과 기쁨보다는 주변의 반응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말했죠. 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고. 친구들은 뒤에서 수근거렸고요. 그는 1년이라는 시간을 사랑을 숨긴 채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싶었던 거리에서 발길을 돌렸고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외출하는 대신 조용히 집에서만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그의 눈가엔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먹먹함이 떠올랐습니다. 군김노인복지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42%가 성적 욕구나 새로운 인연에 대한 바람을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비율은 무려 58%까지 상승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편견이 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성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나이 들면 감정도 욕망도 사라져야 한다는 기이한 도덕적 기대감, 이런 편견은 노년 남성들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안기고 자존감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신경정신의학과의 정 박사는 말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주변의 평가와 시선을 너무 깊이 내면화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욕망을 죄처럼 여깁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넘어서 실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체면과 품위에 대한 부담이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단속하고 억제하면서 진짜 감정은 점점 깊숙이 가라앉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노년 남성이 나이 차이가 있는 젊은 여성과 관계를 맺으려 할 경우 부정적인 시선은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저 사람은 분명 성적인 이유만으로 저 관계를 맺은 거야. 이런 속단과 비난은 당사자의 사정이나 진심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삶의 가능성을 미리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과 욕망, 감정의 필요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불꽃 같지는 않아도 등불처럼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도 감정을 숨기거나 포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인생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첫걸음입니다. 68세의 이 씨는 이제는 조용히 지난 일을 회상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그는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인과 교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음이 잘 통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편안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웃음도 많았고요. 그런데 주변 시선이 너무 거칠더군요. 저 나이에 무슨 바람이냐, 늙어서 여자가 웬 말이냐 같은 눈빛들 말이에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미안했던 건 그녀에게까지 상처가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내 재산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몰아갔거든요. 내 감정보다 그녀가 받은 오해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타인의 시선은 더 집요하고 더 적나라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시선과 편견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첫째, 노년의 성적 욕망과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갈망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이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욕망을 부끄러움으로 오해하고 억눌러온 시간들, 그 시간들을 벗어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행복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삶은 유한하고 노년은 그 끝을 의식하게 되는 시기다. 그렇기에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 그 시간을 타인의 시선에 맡길 수는 없다. 나를 위해 사는 시간, 나의 감정과 기쁨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버지도 외롭고 사람을 그리워해요. 그 한마디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내 감정을 진심으로 전하고 그들의 걱정과 우려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그렇게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상처를 줄이는 힘이 된다. 넷째, 비슷한 상황을 겪은 또래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임은 큰 위안이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가볍고 감정은 덜 외로워진다. 같은 세대의 고백은 말보다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섯째,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심리상담사나 노년 전문 치료사는 사회적 압박과 내면화된 죄책감을 다루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노년은 상실이 아닌 자유와 자기 실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설계할 차례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의 감정, 나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가 당신을 다시 삶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다. 6번째 실수는 성관계를 육체적 만족만으로 접근하고 정서적 연결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69세 윤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은퇴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집에 있어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뭘 해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위로받는 기분도 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냥 몸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거였다는 걸. 많은 노년 남성들이 이처럼 성적 욕구를 단순한 육체적 충족의 문제로만 여기곤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의 의미는 달라진다. 격렬함 대신 따뜻함이, 본능 대신 교감이 더 소중해진다. 서울시립대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육체적 쾌감이 아닌 감정적 친밀감이었다. 응답자의 73%는 성관계에서 파트너와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수치상의 결과가 아니다. 노년기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자연스러운 감소, 그리고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은 성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발견해야 한다는 신호다.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가볍게 어깨에 올려진 손, 그런 순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죠. 한 노인의 말처럼 이제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고 감정을 건네는 또 하나의 언어다. 노년의 성생활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눌수록 깊어진다. 육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 진정한 만족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노년의 성이 품고 있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진실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가장 흔히 겪게 되는 혼란 중 하나는 젊은 날의 성적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몸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열망하고 기억 속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이 과거와 같은 성적 능력을 되찾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은 종종 깊은 좌절감과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며 결국 성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의학 전문의 이 교수는 이 점을 분명히 짚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예전처럼 해야 한다는 고정된 기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적 능력에만 두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은 행위보다 교감에 가까워지며 만족의 형태도 본질적으로 변화합니다.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함께해온 75세의 정 씨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땐 성관계 그 자체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함께 샤워하고 등에 로션을 발라주고 말없이 포옹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의 말에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따뜻한 지혜와 삶의 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성생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성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성생활은 단지 삽입이나 클라이맥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고 산책하는 길 위의 온기,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는 손길까지 그 모든 것이 성적인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포옹, 입맞춤, 마사지 등 다양한 감각의 접촉을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세요. 둘째, 파트너와의 대화를 강화하세요.
서로의 기대와 바람을 나누는 일이 어색하다고 피하지 마세요. 요즘엔 어떤 스킨십이 좋아? 혹시 불편했던 적은 없었어? 이런 섬세한 질문 하나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애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셋째, 성관계를 성과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함께 보내는 시간의 따뜻함과 교감에 집중해 보세요. 부담과 비교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찾아옵니다. 넷째, 일상 속의 소소한 친밀감을 소중히 여기세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조용한 밤 영화를 함께 보는 그 시간들 속에 감정적 친밀감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 일상의 정서적 연결이 성생활의 만족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다섯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리듬과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지혜입니다. 노년기의 성은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를 나누고 삶을 함께 견뎌온 사람과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충만한 경험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건강 전반을 돌보지 않고 성기능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은 병원을 다녀온 뒤 의사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를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운동 좀 시작하세요. 성생활에도 좋습니다.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3달간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고 식단을 조절하고 잠을 잘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혈압이 안정되고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성생활은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요. 노년기의 성은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와 긴밀하게 얽혀있는 유기적 리듬입니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와 만족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성적인 만족은 약으로, 기술로, 누군가의 반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오늘의 작은 실천 한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1세 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성생활이란 게 특정 부위나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요. 내 몸 전체, 내 마음 전체가 건강해야 비로소 진짜 만족이 온다는 걸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노년 남성들이 흔히 빠지는 실수 중 하나는 성기능만을 별개로 떼어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고립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 정신, 정서, 삶의 리듬이 유기적으로 얽혀 빚어내는 하나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60대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발생률이 3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성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음식 또한 우리의 욕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이로운 식단,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이들은 성기능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눈에 띄게 낮습니다. 그 반면 고지방, 고염분,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는 혈관 건강을 해쳐 성생활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수면의 질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호르몬 밸런스 유지에 필수입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65세 이상 남성은 성기능 장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는 단순한 피로감 그 이상의 경고입니다.
정신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의 혼란,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 상실감, 그리고 고립감. 이러한 감정은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지며 성욕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원해도 괜찮은가라는 물음 앞에 움츠러들지 않기 위해선 정서적 지지와 자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노년기에 흔히 복용하는 고혈압약, 항우울제, 수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겪고 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용히 참거나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노년의 성건강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과 삶을 위한 6가지 실천. 1. 하루 30분의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며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살아납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남성에게도 효과적입니다. 2. 식탁을 약국보다 더 신경 쓰세요.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견과류.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곧 당신의 활력입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과도한 염분, 당분은 혈관을 막고 감각을 흐리게 합니다. 3. 수면을 회복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밤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스크린 사용은 줄이며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몸뿐 아니라 성적인 에너지에도 강력한 회복을 줍니다. 4. 마음의 건강을 돌보세요. 명상, 호흡법,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30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정서적인 평온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합니다. 5.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함께 대체 가능성이나 용량 조절을 고민해보세요. 그 한 번의 상담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6.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세요. 성기능 문제는 심혈관계, 호르몬, 당뇨 등 다양한 신체 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가장 현명한 예방입니다. 성생활은 몸의 반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과 감정의 흐름, 자존감과 신체 건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전인적 표현입니다. 이제는 노년이 곧 성의 종말이라는 낡은 신화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변화와 재발견의 시기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교감하고 표현하며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은 욕망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는 그 따뜻한 순간들 속에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신에게 늘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마음을 돌보는 하루의 쉼,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생활을, 아니 당신의 삶 전체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욕망,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정당합니다. 노년기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걷는 모두의 길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